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계발서 200권을 읽었는데 말이죠.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억만 없는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통장 잔고도, 생활 습관도, 나라는 사람도 대부분 안 읽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20년도였나? 그때부터 책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딸 아이가 생기고 나서요. 처음으로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잘 살아봐야겠다고 큰 동기부여가 됐었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독서에 빠지게 됐는데 부동산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이나 경제, 부자 마인드 관련 책을 꼭 보고 오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심코 시작한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죠. 무턱대고 돈을 내고 독서 모임에도 들어갔습니다. 강제로 환경을 설정하니 우선순위가 책으로 바뀌더라고요. 한 달에 3권, 5권, 많을 때는 10권씩 읽을수록 뭔가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블로그에 독서 기록도 남기면서 이번 달 읽은 책 리스트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속도면 1, 2년 안에 진짜 인생이 확 바뀌겠구나. 근데요, 지금 와서는 변했나요? 아니요. 그때 느꼈던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진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기까지가 꽤 오래 걸렸습니다. 100권쯤 읽었을 때도 몰랐고 150권쯤 읽었을 때도 몰랐어요. 200권을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독서를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그때 아비투스 읽었잖아. 그 내용 어때? 당장 저번 달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막상 말로 설명하려니까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물론 아비투스라는 책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단순히 부를 위한 책이 아니고 인간의 품격, 태도, 안목을 높이기 위한 7가지 자본을 소개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분명 잘 읽었는데, 그리고 자신 있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매주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때부터 불편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도대체 달라진 게 뭐지?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 통장 잔고는 좀처럼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었지만 유지하기가 힘들었고요. 활활 타오르는 열정은 지속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지쳐서 조금씩 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매일 읽던 책을 슬슬 뒤로 미루기 시작하고 다 읽고 나면 꼭 글을 썼는데 그것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200권을 쭉 돌아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200권을 읽을 동안 반복했던 패턴은 이거였습니다. 책을 피고요. 오, 좋은 내용이네. 밑줄을 긋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어.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 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한 200번을 반복을 한 겁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책을 소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 쇼츠 넘기듯이 말이죠.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책을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생산적인 걸 하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음 책을 펴게 되는 건데 그 뿌듯함이 실제 변화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지 말라는 거야? 그럼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소린가? 아닙니다. 200권이 완전히 쓸모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이 읽어보는 것도 처음에는 중요하죠. 일단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기에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책을 접해봐야 또 어떤 책이 좋은지를 고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200권 중에 진짜 제 삶을 바꾼 거는 10손가락 안에는 꼽힐 것 같습니다. 200권 중에 확실히 기억나고 실제로 제 행동을 바꾼 책들을 돌아봤어요. 그 책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읽을 때 저에 대한 문제를 건드려줬어요. 그 책이 그 문제를 건드려줬다고요.
자본주의를 전혀 몰랐던 저한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돈에 대한 생각을 통째로 바꿔놨고요. 그 책 이후로 불필요한 소비를 통제했고 저축률을 60%까지 올리며 내 집 마련과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통해서는 좋은 습관의 구조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아직도 말주변이 부족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말그릇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매년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도 안 나는 책들은요, 대부분 독서 모임에서 선전된 책이라 그냥 읽은 거였어요. 별다른 고민 없이 좋다더라 해서 읽은 책이었거든요. 결국 문제가 있을 때 찾은 책은 남았고 그냥 읽은 책들은 흘러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10권도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를 실행해봤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론에서 나오는 것들, 웃어라, 남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어렵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사실 대단한 실천은 아니었지만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였어요. 책에서 쉽다고 한 것들이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 안 된다는 경험 자체가 진짜 배움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다 아는 내용이네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아는 거랑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이 독서가 진짜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읽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혹은 내가 문제를 겪고 있는 게 뭐지? 그 다음에 목차와 머릿말을 살핀 후 나에 맞는 책을 하나를 고릅니다. 읽을 때는 전부 기억하려고 안 합니다. 딱 하나, 가장 와닿는 것만 잡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번 주 안에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보는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어요. 해보는 순간 그 내용은 내 거가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200권을 읽고 나서야 찾은 방법인데 사실 이걸 알았더라면 30권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200권을 읽고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후회하진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니까요. 다만 과거에 저한테 돌아간다면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야, 많이 읽지 마. 좋은 책을 골라서 여러 번 읽어. 그리고 읽었으면 실행해봐.